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연애 뉴페이스 리딩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가 누구와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어떻게 사귀게 될지, 그렇다면 나의 미래 연인은, 미래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지 제가 다 카드로 읽어드릴 거고요. 상대방이 나와 만나게 되는 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때 나의 상황도 나오면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상대방의 특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왜 알게 되고 나부터 이 사람이 왜 끌리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는 나의 어떤 점에 반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끌리게 되는지,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나 이 인연임을 알아봤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각자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딩을 듣고 나서 새로운 인연이 정말 생겼어요. 혹은 뭐 지금 제 남자친구, 지금 제 여자친구의 모습이에요. 막 이런 자유로운 댓글들을 다 달아주셔도 환영입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기는 했지만 따로 멤버십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는데요. 멤버십 리딩은 이제 조금 제너럴과 구분돼서 제너럴 리딩에서는 이렇게 좀 큰 틀에 관련된 주제들을 업로드 해드릴 거고, 우리가 왜 자잘한 소규모 주제들 있죠. 소제목의 주제들. 정말 어떠한 인연, 이 재회, 뭐 어떤 속마음, 그리고 뭐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친구 사이의 이야기들, 뭐 아니면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 나의 어떤 멘탈 관리,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타로의 메시지, 우리가 마녀 타로도 했었잖아요. 나와의 관련된 테스트 이런 것들은 다 멤버십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멤버십 영상은 제너럴 리딩과 조금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너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멤버십을 등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멤버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제가 개인 리딩을 영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멤버십 리딩을 위해서 따로 제작되는 영상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리딩들의 이 특징이 분명히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을 들으시다가 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조금 더 제너럴에서 듣지 못한 주제들에 대한 것도 지우님 리딩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멤버십으로 이제 리딩을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너럴 리딩, 멤버십 리딩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독자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닉네임도 다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다 기억하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든 써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새로운 연애 상대 뉴페이스죠. 자, 우선 상대방 좀 보면 불같은 성격인데 이게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욱하고 다혈질이고 막 무슨 막 상 다 뒤엎고 막 밥상 뒤엎고 이게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또 물 같은 그럼 어디든 다 흘러가는 물 같은 성격이다. 어디든 다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같은 성격이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도저도 아닌 밍숭맹숭한 성격이다. 이러면 또 이건 또 이것대로 싫어하거든요. 자, 불과 같다. 뭔가 이렇게 조금 불의 성질, 에너지틱한 면들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우선은 이 1번 분의 뉴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 1번 분에게 고백을 먼저 했을 거고요. 먼저 할 거고요. 1번 분을 좋아하는 티를 무진장 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딱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좋아하는 표시를 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낸다기보단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표정에서 그냥 드러나요. 이 사람은 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드러나요. 그리고 말해요. 표현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성취하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내가 챙겨주고 싶어하고 이렇게 리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격이 커요. 이분이 우리 1번 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냐? 당연히 먼저 고백을 합니다. 먼저 좋아하고 먼저 눈에 띄었다.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 그리고 특히나 1번 분이 이 사람을 만날 때쯤에는 보면 내가 상황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연애를 할 여유까지는 없다. 근데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카드 나옵니다. 관계에서 굉장히 조금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들어 내가 인간관계나 사람에 있어서 어떤 호기심이 좀 생겨나는 시기쯤에 그때 이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분과 그때 사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애를 할 여유까지는 없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기심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거나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있거나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계기는 그래요. 내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는 시기쯤에 인간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조금 편안하게 해봐도 되겠다 싶어지는 때쯤에 근데 연애를 하고자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1번 분이 이 사람을 적어도 어디서 만난다 이거는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소개팅으로 만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느껴지시죠? 왜? 내가 연애를 할 여유는 없거든요.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그 시점에. 나는 인간관계를 조금 이제 좀 넓혀볼까? 혹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나도 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큰 회의감이나 좀 현타나 이런 것들이 좀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서 내가 사람 간의 관계를 너무 좁혀놓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라서 1번 분이 연애 자체만 목적으로 두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하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소개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목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다 열려있는 모임이라거나 그러한 성격을 띠는 자리라거나 아니면 사람 좋자고 사람 만나자고 모이거나 간 어떤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수는 있어도 내가 작정하고 남자 만나려고 여자 만나려고 소개팅하거나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하고는 내가 한바탕의 인간관계에서 큰 회오리 바람을 맞고 어느 정도 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이렇게 좀 좁혀진 인간관계 너무 나를 고립시켜서 상처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회복력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 두루두루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쯤에 상대방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우선 이 사람은 우리 1번 분에게 좋아한다. 내가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1번 분에게 한눈에, 첫눈에 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잘 안 봐요. 자, 어쨌든 불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의 에너지도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땅과 관련된 일, 금전과 관련된 일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금전이라 하면 애시당초 금전을 만드는 일보단 땅과 관련해서 금전을 만질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부업이든 사업이든 취미든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인테리어, 가구 판매도 가능하고요. 가구 이제 내가 직접 만드는 일도 가능하고 목공 이런 쪽도 가능하고 부동산 당연히 가능하고요. 땅 관련된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회사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축회사 안에서의 나의 직무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땅과 관련된, 그리고 이게 보면 이분이 어찌됐건 밟고 가야 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업적인 특징에서는 여행사, 어디를 좀 운전을 해서 많이 다녀야 되는 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진득하니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보이는 모습들도 나오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일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1번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일과 결혼한다. 일과 사랑에 빠졌다. 난 내 일을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1번 분이 처음에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나 아니면은 정말 외국과도 관련이 깊을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거나 이런 특징들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두 분의 관계에서는 이 거리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매번 데리러 온다거나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또 우리 거리가 조금 있다. 장거리, 국제 커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이 상대방의 어느 부분에 반하겠느냐라고 보면 이 사람의 적극성이죠. 어찌됐건 호감형이고 나에게 호감형이니까 내가 만나겠죠. 외모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이 선도 조금 굵고 몸도 탄탄하고 약간 요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약간 어깨도 넓고, 남자라면 어깨가 넓고 여자라고 해도 어깨선이 예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뼈대나 요런 쪽에서도 외모적인 특징이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라 타고난 체형의 뼈대, 체형의 어떤 라인 이런 것들이 남자라면 남성미, 여자라면 여성미가 강하게 어필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인상이나 분위기 자체는 외모에서 느껴졌을 때 불의 에너지가 확확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화끈해 보이고 화통해 보이고 터프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요런 축에 조금 속하겠죠. 외모라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1번 분은 상대방의 이러한 파워풀한 약간 외모적 에너지에도 호감이 생기죠. 왜 내가 이제껏 만나보지 않은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극단적이지만 1번 분이 정말 만나지 않은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껏 만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인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이런 스타일을 안 만나봤거나 내가 매번 만나던 스타일의 사람이어서 더 마음에 들거나 이런 느낌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상대방하고 내가 되게 닮았다. 되게 닮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되게 닮았고 약간 두 분 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우리가 두부 있죠, 두부. 먹는 두부. 그냥 이거는 제 카드를 보면서 느껴지는 저의 감정입니다. 이 두부인데 두부도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연두부 있고 순두부 있고 부침용 두부 있고 국에 넣는 국거리 두부가 있고 다 다르죠. 그쵸? 뭐 한입 두부도 있고 아침에 먹는 두부도 있고 두부가 다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둘이 너무 비슷한데 살아온 환경이나 패키지나 그 두부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나 이 두부의 그 원산지나 두부의 용도가 다를 뿐. 둘 다 두부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두부가 두부를 만난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귀엽고 무해해. 서로가 안전해. 너무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아,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싸워도 싸움이 안 돼요. 두부가 두부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물론 두부가 당근하고 싸우는 걸 본 적도 없을 거고 두부가 오이랑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겠지만 두부가 두부랑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부가 두부 때문에 다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일단 서로가 해치지 않아요, 이 커플은. 그리고 두 분 다 다치지 않아. 왜냐면 두부라서 그래. 나도 두부, 상대도 두부예요. 연두부인지 순두부인지 부침용 두부인지 이건 다 달라요. 우리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결이 너무 비슷해요.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두 분 다 굉장한 어떤 이 에너지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에너지예요. 흘러가는 에너지, 순환되는 에너지고 상대방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외모적인 것도 두부상이에요. 이 사람. 남자가요? 네, 남자도 두부상 있고요. 여자가요? 여자도 두부상 있죠. 자, 정확히 두부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두부상 예를 들 수는 있겠죠. 피부가 하얄 수 있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나? 아니면 동글동글하진 않지만 왠지 쌍꺼풀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순하고 뭔가 약간 입술이 도톰한가? 아니면 입술이 얇은가? 예시는 들 수 있겠지만 두부가 관련해서 그치만 완벽한 두부상이라는 걸 인간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고 그래서 두 분 다 두부상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두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났다가 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 카드들이. 왜냐면 서로가 생김새는 다 다를 거거든요. 누구는요, 피부가 하얗고 두 분 다 피부가 검은 편이나 구릿빛은 아닐 거예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환하기 때문에. 대신 누구 한 명 태닝을 했거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탔거나 뭔가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좀 보드럽고 뭔가 좀 유하고 순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에요. 부드럽고 이런 인상이에요. 외모에서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을 느낀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의 외모에 끌린다고 나와요. 첫 번째.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웃을 때도 그렇고 너무 해맑아, 너무 귀여워. 뭔가 너무 저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차라리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빨리 내가 여자친구랑 저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거나 저 사람의 남자친구가 돼서 내가 왠지 저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두부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두 분 다 서로의 외모에 반해요. 웃는 모습에 반하든 부드러운 모습에 반하든 되게 예의 바라 보이는 모습에 반하든 배려 있어 보이는 모습에 반하든 외모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드러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고 서로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껴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두부지만.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분야, 뷰티 쪽 관련했거나 예술 쪽 관련했거나 예체능 쪽 계열의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범위가 조금 넓죠. 근데 어찌됐건 딱딱하고 삭막하고 기계적이고 IT 쪽 느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설령 속은 다르더라도 뭐 직업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직업 자체도 예술 쪽, 뷰티 쪽 이런 거 내가 스스로 기술 배워갖고 할 수 있는 일, 내 손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좀 하는 일이에요. 예체능 관련해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운동이라고 해도 수영도 있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탁구도 있고 그리고 뭐 뷰티라고 하더라도 남자가요? 그 남자 뷰티 없나요? 아니죠. 미용 그죠? 피부, 메이크업 요즘 남자 여자 할 거 없죠. 뷰티. 그렇기 때문에 뷰티 쪽이나 미용 쪽 아니면은 예체능 계열, 예술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영화가 되든 뭐 방송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이 뭔가 이 자기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게 옷차림이나 외모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스타일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만큼 굉장히 섬세해요. 이 사람 되게 섬세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우리 이번 분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번 분이 나를 좀 잘 꾸미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잘 꾸미고 나를 내 강점과 장점이나 내가 드러내야 하는 이미지가 어떤 쪽에서 어필이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거나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의 그런 부분에 끌려요. 이 사람이 본인이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직업적으로 풀고 그게 어필이 되는 사람인데 전혀 무관한 사람을 만난다? 물론 반대인 사람도 끌리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라 그런 느낌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결은 비슷하더라도 제가 말했죠. 두부의 포장지 뭐 다 다르다고. 여러분과 우리 이번 분과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감각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면서 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왠지 내가 싫어하는 촌스러움을 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아, 저 사람? 왠지 옷이나 패션에 대해서 센스가 없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깔끔한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튀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이런 너무 개성이 막 드러나고 스타성을 발휘하고 이런 것까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이 매력을 강렬하게 느끼고 끌리면서도 이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각별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상대가 나한테 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분은 분명히 나의 개성이나 매력이나 이런 거를 꽁꽁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나의 어떤 엄청 독특한 매력이라던가 나의 끼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이 너무 튀지는 않지만 우리 둘은 뭔가를 알아. 이게 통해요. 끌리는 게 통해. 서로가 비슷한 것도 통하고 끌리는 것도 통하고 싫어하는 거 되게 잘 통하고 두 분은 어디에서 뭐 어떤 식으로 만나냐라고 묻는다면 두 분은요. 뭔가를 같이 좋아하는 곳에서 서로를 알아볼 확률이 높은데 이게 뭔가가 서로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서로가 뭔가 좋아하는 전시회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런 걸 보러 가서도 다 가능하고 축제나 페스티벌 이런 쪽에서 서로 좋아하는 공연이나 이런 걸 보다가 그 후에 뭐 뒤풀이 자리라거나 만나서 사람들끼리 얘기하게 되는 자리라거나 이런 것에서도 가능하고요. 내가 또 이 사람과 예체능 예술 쪽이잖아요. 미용이나 뷰티나 이런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다가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주 가는 피부샵에 뭐 어떤 사람이라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거나 헤어 디자이너라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이걸 통해서 좀 더 정말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노력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계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쪽, 예체능 쪽, 예술 쪽, 뭐 뷰티 쪽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러한 모임이나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에 좀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곳에서 나의 새로운 인연이 만나게 될 거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여서 쟁취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그냥 된다는 것보다는 운이라는 게 이미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운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소울메이트는요, 이분은 정말 3번 분하고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운명적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어떨 때 운명적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뻔하게 나가서 하필 남자가 너무 필요해서, 하필 여자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변에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해달라 그러고, 아니면 내가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면서 만나요. 자, 이것도 운명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 짝을 만나면 그것도 운명인데, 내가 어떤 생각도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근데 그 누군가가 하필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내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운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운명적이다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할 정도라면. 근데 3번 분과 상대방이 그러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운명적이다. 두 사람은 서로가 어떤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간에, 그런 일상에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엄청나게 운명적입니다. 자, 누군가는요,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는데 일단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DM 많이들 주고받죠. 자, 뭐 어떻게 되든 일단 DM이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막 좋아요를 막 누른다거나, 자, 뭐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뭐 좋은 만남인가요? 자,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은 만나고 나서야 아는 거지, 그 어떤 루트 자체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루트가 아니고서는 그걸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SNS 상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루트 자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라면 뭐가 어떻게 되든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고는 나의 인연에, 그 운에 따라, 혹은 뭐 정말 운명적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괜찮은지 아닌지는 만나보고 내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찌됐든 온라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꼭 그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블로그 하시는 분들,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카페 취미가 있어서 내가 특정 카페를 가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뭐 골프가 취미다, 아니면 낚시가 취미다, 아니면 내가 덕후여가지고 피규어 모으는 게 취미다,
이런 분도 계시죠? 참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 독서, 내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책 읽기 모임에 카페를 들어간다. 자, 요즘은 모임들도 많아요. 무슨 소모임, 무슨 모임 해갖고 카카오톡으로도 모이고 뭐 많죠. 네이버로도 모이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모이는데 어떤 카페가 특정 무슨 팬카페처럼 카페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그죠? 이렇게 뭔가 주기적으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정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애초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아닌 조건,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라거나 카페라거나 카페 활동이라거나 온라인으로 먼저 활동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우리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이때 뭐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뭐 클릭하세요 라고 해갖고 만나게 되는 오프라인 모임이라거나 많잖아요. 요즘은 취미도 무슨 뭐 다양하게 컵 만들기, 뭐 도자기 만들기, 뭐 공예, 뭐 패션, 여러 가지 많죠. 영화 모임, 영화 보러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뭐 애견인들의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모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만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한, 정말 다양한 루트로 만나게 된다는 가능성이 열린 카드인데, 이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입을 해봤을 땐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온라인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먼저 접해서 여기에서 알아보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다양한 창구, 온라인 소통 창구 이런 것이라고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분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정말 취미 활동을 하려고 했고, 내가 좋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했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막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 풀고, 웃고, 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내가 진짜 내 SNS 활동을 열심히 해, 재밌게 해, 난 이게 너무 내 취미고 좋으니까. 근데 나를 보고 누군가 관심 있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되게 운명적이다,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엄청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운명적인 거냐라면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막 연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3번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내가 연애가 끝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나,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나, 지금은 정말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이 시점에 누군가와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이야기도 나누고 연락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어지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의 환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뭐 때에 따라 누구는 이게 제너럴이니까 조금 어떤 뭐 기간의 차이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딱 이 카드의 해석으로 봤을 땐 일단 나의 연애가 정상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애의 시작, 이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이에요. 바로 연애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만남이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더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환승이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연애를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시게 된다는 거고, 상대방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이 외모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나의 스타일일 것이라고 나와요. 자, 우리 3번 분이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면 상대방은 귀여운 스타일일 거고, 내가 되게 좀 차가워 보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좋아해, 예를 들어. 그러면 상대방은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도도한 스타일을 좋아해, 도도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나 웃을 때 눈웃음인 사람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법 주머니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나타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을 봤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있는 특징들이 하나씩 이 얼굴이나 몸매나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갖고 있는 게 맞아. 이거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이 사람이 눈이 이렇네? 옆모습이 이렇네? 입술이 이렇네? 웃을 때 이렇네?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적 특징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상대방 보면 직업적으로도 돈, 금융 관련해서, 돈 관련해서 회계, 세무 뭐 다 포함이에요. 뭐 은행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다 달라요. 다 다른 곳에서 뭐 총무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게 어떤 돈과 관련된 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교육 이쪽에도, 영업 이쪽에도 분야가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본인이 교육을 한다거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잘 어울리겠어요. 말 되게 잘하고 임기응변도 능하고 이런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상대는 때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람이지만 상대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좀 친분을 유지하다가 연인 사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연애를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두 분은.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약간 좀 그런데 싶을 정도로 친구 사이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 리딩을 들었다 그래서 이미 리딩 들었으니까 나 누군가를 만나면 다 상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연애하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리딩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는 연인으로 될까? 그냥 이런 생각이 아주 가끔은 들어도 그게 완벽하게 들지 않을 정도로 친분만 유지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요. 누군가는 3달 후, 누군가는 4달 후, 누군가는 뭐 다음 주, 누군가는 다다음 주,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상대방이 나의 어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나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나와요. 만약에 3번 분이 머리가 짧아요. 상대방은 난 짧은 머리를 좋아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3번 분이 내가 되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편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는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스보다 나긋나긋한 스타일의 보이스를 좋아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을 상대방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소울메이트라는 게 맞는 게, 서로를 봤더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운명적이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3번 분은 만나시게 된다면 소울메이트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시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안 해봤던 것들도 같이 해보고,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전 연애와 똑같은 패턴으로 연애하는 게 아니라 이전 연애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를 해보거나 다른 식으로 사랑해보거나 다른 추억을 쌓아가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이 사람하고는. 아시겠죠? 나의 미래의 연인, 미래의 연인 언제 와요? 지훈님. 이러지 마시고 만나시게 될 거니까 만났다 생각하고 곧 만날 건데 뭐 생각하고 나를 좀 더 관리하고 뭐 즐겁게, 이왕 어차피 나의 연인이 될 사람이니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의 행동 반경이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보시면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나와 닮은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 새로운 사람 자체가 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성격도 닮았고 외모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처음 만남부터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서로가 상반된 느낌보다는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의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어요. 각자의 카드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섞여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카드들에도 이질감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더불어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야물딱지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일이나 커리어, 이제 본인의 직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정말 포부도 크고요. 이분이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 4번 분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뭔가를 배우고 있다거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다라는 카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목표가 일단 굉장히 크고 분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가, 그리고 4번 분을 만나는 시점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거나 팀 부서 이동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직, 퇴사 요 사이에서 그냥 일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쉬고 싶다 요런 느낌의 이직과 퇴사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옮기는 데 있어서 경력과 연봉과 모든 걸 다 협상하고 옮기는 과정에 있다거나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가고 있다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거나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의 나의 일상의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거나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를 해놓은 것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거나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더 보수할 것들도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들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다거나 내가 혼자 일해, 뭐 프리랜서로 전향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거나 누군가와 뭐 손을 잡고 협업을 한다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인연을 맺는 그 시점에 우리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순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게 엄청 순탄하다고 보기보단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이 센 카드들이 좀 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데에 있어서 뭐 정말 어울리다가 사교 모임 하다가 뭐 놀다가 혹은 마음 맞아가지고 그냥 사귀는데 문제도 없고 데이트하는데 걸림돌도 없고 요런 느낌보다는 사귀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인연을 맺고 서로 몇 번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트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서로가 시간이 좀 안 맞는다거나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좀 바빠서 뭔가 대화가 좀 끊겨서 서로가 뭔가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쌓인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연을 맺는 것까지도 조금 사실 힘들 뿐더러 몇 번의 타이밍이 끊겼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쟁 같은 일들을 치러 놓고 휴식이 왔을 때 아니면 전쟁 같은 일을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들거나 안식처가 필요하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내가 되게 쉬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보면서 좀 오늘은 좀 환기시키고 싶다, 이런 날은 진짜 좋은 사람하고 뭔가 가까운 데라도 놀러가서 기분 전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서로가 연락을 하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 새로운 커플이 되어지는 요 타이밍은 서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다가 정이 붙어가지고 누가 먼저 고백하고 이런 거는 4번 커플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미리 커플이라 그럴게요. 나하고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커플이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서로가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정신이 좀 사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안 좋아하나? 너무 바쁜가? 뭐 이 정도면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연애에만 신경 쓰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내가 일만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내가 당신을 신경 써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여유가 좀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상대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 사이인데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인연으로 발전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안 되겠네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커플들은.
이 미래의 이 커플들은 우리가 연인으로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좀 있겠다. 힘들겠다. 서로 너무 바쁘고 저 사람 나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돌려 말하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웃긴 건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4번분의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4번분도 바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는 시기에 나도 뭔가 연애는 하고 싶어. 대신 4번분의 마음에는 늘 연애는 하고 싶어. 사랑을 하고 싶고 진짜 내 주변에 쟤네들도 저렇게 만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애하기가 어려운 거야. 나는 왜 딱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왜 끌리거나 인연이 닿는 사람이 왜 없는 거야. 자꾸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연애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심지어 결혼 그냥 연애고 뭐고 그냥 결혼부터 하고 싶다. 막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게 4번뿐이에요. 4번뿐이 연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연애 생각이 없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나 4번분도 상황이 마찬가지로 좀 정신이 사나워요. 이때쯤. 내 일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문제인지 나의 어떤 마음? 멘탈적인 부분인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써야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내 연애를 위해서도 사실 투자해야 되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그쵸? 그런 걸 하기가 조금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쯤에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가? 나 마음에 안 드나? 내가 굳이 연락 안 해도 내 연락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연락을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후에 대답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상대방은요. 본인의 일, 사업 이런 쪽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일 자체의 특성, 이 일의 성격, 어떤 직업의 성격이라 하면은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예술 쪽인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금융, 예술 이거를 굳이 별개로 지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 금융 쪽,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예술 쪽 관련한 분야라고 한다면 직업적으로는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전문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도 포함이에요. 4번분 같은 경우는. 근데 나 또한 내 커리어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마 연애를 하게 되면 이 4번 커플은 미래의 4번 커플은 결혼까지도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서로 조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진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 외모를 본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그러니까 시기를 막 제가 이제 가끔 날씨나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지금 오늘 나온 카드들에서 시기를 유추하기보다는 내가 그 시기를 날짜나 날씨에 유추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유추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시기적으로 내가 굉장히 정신없고 분주하고 바쁜 시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쩌다가 알게 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우연이라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부터가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했어요. 순탄하진 않겠지만 인연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해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신기하리만큼 연락이 끊어지지 않을 거고 상대방의 외모 보면 일단 4번분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페이스예요. 이 사람은 딱 첫눈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이런 느낌보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낯선 카드 키워드를 의미하는 카드들이거든요. 이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이제껏 만나왔던 내가 좋아하던 외모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방의 외모가. 그래서 낯선 느낌이 드는데 되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껏 내가 4번분이 만나왔거나 만나봤던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봤는데 내가 저런 스타일도 좋아했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외모일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5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은 상대방과 굉장히 친구 같은 연애를 하게 되는 커플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5번 분이 이 연애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나의 무의식이나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을 조금 보자면 연애에 있어서 큰 환상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큰 환상보다는 연애를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어 이거보다 나는 친구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나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나는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결혼도 그냥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 연애도 생활이고 결혼도 생활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큰 환상에 빠져있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번호들, 각각의 번호들보다 좀 더 연애가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고, 진입 장벽 자체가 오늘 뽑은 모든 번호들 중에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진입장벽이 제일 높을 수가 있어요. 연애로 가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와의 만남, 사랑, 설레임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사람과 내가 뭐가 통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부터도 연애에 대해서 큰 환상이나 기대 이런 거에 설레임에 금방 빠지고 막 흔들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재고 따지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게 돼요. 왜냐면 나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서 거는 기대나 환상도 많이 없고 이거 하나만 본다 혹은 이거 하나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보이면 그 사람 굳이 아닌데도 시간 끌면서 만날 마음이 없는 거죠.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번 분은 특히나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친구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잘 통하고 이야기 잘 되고 대화 잘 되고 나하고 정말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안 맞는 사람들을 걸러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건 아니네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만나기 전에 아닌 사람들을 다 쳐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적인 부분이 먼저 보이는데, 이 사람은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번호에서 모든 카드들이 딱 그것만 가리키는 카드는 없어요, 사실. 금융 쪽이다, 뭐 땅을 가리킨다, 뭐 사람 만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카드들마다의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직업적인 분야가 겹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래도 하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인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 내가 예체능, 예술 분야에서의 교육인지, 아니면 아예 컴퓨터 쪽에 대한 교육인지, 뭐 논술 쪽에 대한 교육인지,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쪽이다, 어떤 쪽이다, 이렇게 크게 범위는 있고 그 사이에서 다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고, 상대방의 직업으로는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편이고 약간 애늙은이 소리도 듣고 성숙한 편이고 요즘 사람 같지 않다라는 평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업을 하면서도 그 분야에서 되게 특별할 거예요. 자, 똑같은 타로 상담을 해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여러분의 5번 분의 상대방, 연인이 만약에 타로 상담을 한다. 예를 든 거예요. 타로 상담을 하더라도 정말 성숙한 상담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속 시원하게 사이다로 탁탁 던지는 타로 상담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파고들어서 나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타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뭐 예를 들어 뭐 속마음 전문이라거나 아니면 나는 직업 전문 타로 상담가라거나 뭐 전문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타로 상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다.
이 분야에서 자기만의 이 독특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독특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나는 염색 전문이다. 나는 탈색 전문이다. 이렇게 뭔가 독특한 본인의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상대방이 만약에 교육자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 교육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 코치나 뭐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뜨내기처럼 뭐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슉 올라갔다가 확 사그라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학문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대로 배워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해외에도 연관이 있다거나 뭐 다수의 어떤 코칭들을 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만의 코칭이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혹은 운동으로 뭔가를 운동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뭐 재활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분야에 되게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단순히 이 사람이 뭐 금융 전문가예요. 뭐 예술 쪽에 일하네요. 뷰티 쪽에서 일하네요. 이런 느낌보다도 이 사람의 직업을 관여하는 카드를 봤을 때 한 분야에 굉장히 독특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본인만의 세계를 하나의 직업으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분야에 좀 이렇게 이거를 걸고 홍보할 수 있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의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빅사이즈 혹은 내가 뭐 옷에 피부가 너무 민감한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 질 좋은 소재가 좋은 의류만 취급하는 어떤 특정 아동복을 뭐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느낌보다 그냥 되니까 이 사업을 하고 되니까 이 직업을 가고 요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정말 좀 역사 깊이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적인 철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의 직업관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과 우리 5번 분이 만나게 되는 루트를 본다면 두 분은 좋아서 만나거든요. 좋아서 만나고 처음부터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뭐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혹은 저쪽에 앉아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누가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여행에 가서 만나는 것도 가능해요. SNS를 하다가 이 사람의 꽃게 딱 빠져들어서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능해요. 만나게 되는 루트는 아시겠죠? 대신 애초부터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는 거고 두 분이 같이 만나게 되고 인연이 깊게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연애뿐 아니라 우리의 일도 같이 잘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5번 분의 미래, 5번 분 어차피 이 사람 만나면 우리 커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커플은 정말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냥저냥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어쨌든 상대는 본인의 직업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한 사람이고 나도 그런 상대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일도 잘 돼요. 내 세상이 열리는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상대방을 만나면서 내 세상이 커진다거나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발이 넓어진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간 스타일이 굉장히 평범하긴 평범한데 정말 이제 깔끔해서 인상도 분위기도 이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특징도 비주얼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 제복, 유니폼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뭐 승무원, 아나운서, 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 경찰, 군인 뭐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서 바리스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직업이 바리스타라고 하더라도 그 특정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종사하든 그 직종에서의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그게 유니폼이 됐든 뭐 운동복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런 특정 복장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이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전문가의 느낌이 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두 분은요, 이 만나는 시기를 이제 보면 5번 분은 조금 이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시름 거친 날, 그러니까 비가 다 오고 추위가 다 끝나고 여름이 다 끝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계절 있죠.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거나 가을이 다 끝나거나 비가 한창 장마가 내리고 장마가 다 끝나거나 뭔가 끝나고 다음 계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